자, 그러면 계속 이어서 가보죠. 자, 이제 우리가 납세의무 성립, 확정, 소멸에 대해서 간단하게 개념 정리를 했고,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세금은 두 종류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납세의무가 성립이 됐을 때 법으로 정해놓은 날짜까지, 자, 법으로 정해놨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날짜라고 하느냐면 법정기한이라고 합니다. 법으로 정해놓은 날짜다. 이 날까지 납세무자가 직접 신고하고, 자, 신고한다라는 말은 신고서를 작성을 해서 제출한다는 이야기예요. 신고를 하시고 납부까지 이행해야 되는 세금이 있고요. 또 하나는 납세의무가 성립이 됐을 때 처음부터 해당 지자체나 세무서에서 뭐 해주는 세금이 있느냐면 결정을 해서 고지서를 보내주는 세금이 있어요. 자, 그래서 세금은 두 종류가 있다. 내가 직접 신고서 써서 내는 방식이 하나 있고 정부가 정해주는 방식이 있더라 이야기예요. 아시겠죠? 자, 어찌됐든지 간에 신고를 하든 정부가 결정을 하든 일단 무엇은 돼야 돼요? 성립은 돼야 돼요. 일단 나한테 납세의무가 있어야 그 다음에 내가 하든 정부가 하든 할 거예요. 근데 나한테 납세의무가 없으면은 아무도 못 해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일단 성립이 돼야 되는데, 자, 그러면 어떤 세금은 신고를 해야 되고 어떤 세금은 정부가 정해 줄까? 자, 정부 입장에서는 채권자 입장입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채무자 입장이에요. 자, 돈을 낼 때는 돈을 낼 금액은 채권자가 정해줘야 돼요? 채무자가 정해야 돼요? 누가 정하는 게 맞아요? 쌍방 합의에 의해서 정해야죠. 그렇잖아요. 채권자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고 채무자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채권 채무 관계는 합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유일하게 합의 없이 채권 채무가 형성이 되는 게 세금이에요. 그래서 둘 중에 누군가가 일방적으로 정해줘야 돼요. 그때 누가 정하는 게 맞느냐? 당연히 채권자가 정하는 게 맞겠죠. 채무자한테 네가 알아서 내 그러면은 어떻게 할까요? 안 내겠죠. 진짜 내가 내 마음대로 해도 돼? 그러면 안 낼 거예요. 그러니까 채권자 마음대로 가는 게 맞아요. 어차피 누군가가 정해야 된다면. 그죠? 근데 왜 채무자가요? 즉 채무자인 우리 보고 스스로 알아서 하라고 할까? 채권자인 정부가 안 정해주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모르니까 그래요. 두 사람 사이에 거래관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자, 여러분들이 국가로부터 돈을 빌린 적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데 나는 그냥 내가 할 짓을 한 거예요. 했는데 나는 자연스럽게 내가 할 것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에게 돈을 내야 돼요. 이 문제가 생기죠? 문제는 국가가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안다 모른다? 모르는 거에 문제예요. 모르니까 뭐 하라고 하는 거예요? 말해주세요 이야기해요. 당신이 어디서 어떤 짓을 했는지를 이야기해 주세요. 그러면 그리고 그걸 계산을 해서 알려주세요. 그러면 믿어준다 안 믿어준다? 믿어줄게요. 왜 믿어주는지 아세요? 귀찮으니까 믿어줘요. 귀찮으니까. 그죠? 자, 자, 우리가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자녀분이 평소에는 한 6시나 7시에 들어오는데 오늘 10시에 들어와요. 그러면 뭐라고 해요? 어디 갔다 왔어? 물어보죠. 그랬더니 여러분들 자녀분이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왔어요. 그래요. 믿겨요? 믿겨요? 안 믿겨요? 안 믿기죠? 그렇다고 그러면 너 어디 독서실이야? 자, 손잡고 가자. 그래서 그 독서실 근처에 가서 주변 사람들한테 탐문조사하고 CCTV 검색하고 해요? 안 해요. 그냥 그래 고생했어. 아유, 오늘 기특하네. 공부도 다 하고 오고 그리고 들어가서 얻는 식구 와서 뭐 좀 먹어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보통 그렇죠? 그러니까 믿기지는 않지만 그냥 귀찮으니까 뭐 하는 거예요? 믿어줘요. 대신 자, 그리고 나서 그렇게 넘어갔는데 다음날 장을 보러 마트에 갔는데 어떤 이웃집 아줌마가 와서요. 어제
당신 내 아들 PC방에서 나오던데 라고 이야기를 듣는 순간 그날 저녁은 뒤지는 거죠. 자, 그 구조예요. 네가 어디서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어. 그렇다고 해서 의심하는 것도 되게 귀찮아. 그러니까 이야기해줘. 이야기해주면 그냥 믿어줄게. 단 거짓말이라는 게 들통이 나면 죽여버릴 거야. 이게 신고제도예요. 그러니까 뭐 하지 말란 소리예요. 거짓말하지 말던가 할 거면 들키지 말던가. 그 이야기가 신고제도. 아셨죠? 근데 여러분들 자녀분이 학원을 갔다가 옵니다. 학원을 갔다가 오는데 보통 초등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원에서 연락을 주죠. 지금 나갑니다. 이렇게 연락 줘요, 안 줘요? 주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학원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한 30분 정도, 학원 버스 타고 오면 한 30분 정도 걸리니까 이때쯤이면 들어오겠지 했는데 그때쯤 들어와요. 자, 그러면 너 어디 갔다 왔어?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그거의 결정이에요.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항상 이 시간이면은 얘가 집에 들어와요. 안 물어봅니다. 근데 항상 이 시간이면 들어오는데 오늘은 그 시간이 아니에요. 좀 더 빨리 들어온다든지 좀 더 늦게 들어오면 물어봐요. 그죠? 자, 항상 그 시간에 들어왔다. 그 말은 반복된다는 이야기죠. 역시 세금도요. 반복돼서 내는 세금들은 안 물어봐요. 그냥 정부가 정해줘요. 하지만 어쩌다 한 번씩 발생하는 사건은 네가 알아서 이야기해줘야 돼요. 그게 신고제도예요. 그러면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돼요? 정부가 정해줘야 돼요? 그렇죠. 왜? 어쩌다 한 번이니까. 이해되셨어요? 네. 자, 등록면허세는 신고를 해야 돼요? 결정을 해줘야 돼요? 등기를 반복해서 합니까? 어쩌다 한 번씩 합니까? 그러니까 신고하라고 해요. 재산세는요? 정부가 결정해 주겠죠. 왜? 매년 반복해서 내는 세금이니까. 종합부동산세도 마찬가지죠. 아시겠죠? 그러면 소득세는 신고를 해야 돼요? 정부가 결정해 줘야 돼요? 신고해 줘야죠. 우리가 매년 반복해서 내는 게 아니에요. 소득세는. 그냥 소득이 있으니까 내는 세금이고 그 소득이 매년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 소득이 얼마인지 정부는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러니까 신고하라고 돼 있는 거예요. 정부는 내가 재산이 얼마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왜? 취득할 때 등기 해놨으니까 장부에 표시가 돼 있죠. 그러면 건축물 대장이나 토지 대장에 내 재산이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부는 그걸 안다고요. 그러면 우리는 뭐 할 때만 신고해주면 돼요? 재산이 변했을 때만. 재산이 변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개밖에 없어요. 사거나 팔거나. 사면 재산이 늘어나고 팔면 재산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살 때, 팔 때는 뭐 해주라고요? 신고해 주라고요. 근데 그런 변화가 없으면 신고하지 말라고요. 이미 알고 있으니까 그대로 장부에 나와 있는 대로 고지서 보낼 테니까. 그 구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신고납부라는 세금 대부분은 다 신고납부예요. 일부 세목에 대해서만 정부에서 결정을 해주는데 그게 반복적인 세금이죠.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또 우리가 반복적으로 내는 세금들이 뭐가 있어요? 자동차세, 또 주민세.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따로 신고 안 하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뭐가 와요? 고지서가 오는 거죠. 그 외의 나머지 세금은 다 신고하셔야 돼요. 자, 근데 문제는 이렇게 신고하라고 했더니 안 해요.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습니다. 이걸 뭐라고 하느냐면 무신고라고 하죠. 또는 신고서는 제출을 했어요. 신고서는 제출을 했는데 법이 정해놓은 기준보다 적게 신고한 거예요. 모를까 봐서. 많이 신고했으면요. 상관없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많이 내는 것은 죄다 아니다. 아니에요. 하지만 적게 내는 것은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잡아 죽입니다. 자, 신고를 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했어요. 안 걸리면 상관이 없는데 걸렸어요. 걸리면 그 다음부터는 누가 나서야 돼요? 정부가 나서야죠. 자, 누구 보고 하라 그랬는데? 누구 보고 하라 그랬어요? 납세자 보고 하라 그랬잖아요. 납세자 보고 하라 그랬는데 뭐예요? 안 하니까 누가 나설 수밖에 없어요? 정부가 나설 수밖에 없죠. 자녀분한테 너 어디 갔다 왔어 물어봤더니요. 대답을 해요. 그죠? 대답을 하면은 그냥 믿어주겠지만 안 해요.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는 어때야 돼요?
부모가 나설 수밖에 없죠. 그거하고 똑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부가 나서서 물론 걸렸다라는 전제 하에서예요. 그래서 다시 정부가 결정을 해줘야죠. 그래서 정부가 얼마의 세금을 낼 건지를 정해주는 것을 뭐라고 해요? 결정 또는 경정이라고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굳이 차이점을 두자면 전체를 정하면 결정, 일부만 정하면 경정. 아셨어요? 그래서 100만 원을 내야 돼요. 100만 원을 신고를 해야 되는데 아예 신고 자체를 안 했어요. 자, 신고 자체를 안 했으면 정부에서는 얼마를? 100만 원을 정해서 고지해야 되죠? 전체를 다 정했죠? 이걸 결정. 자, 1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40만 원만 신고한 거예요. 얼마 부족해요? 그래서 60만 원만 다시 부과하면 되죠? 이걸 경정. 요 차이. 무슨 말인지 아셨어요? 그래서 일부만 정하면 경정이라고 하고 전체를 다 정하면 결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정부가 결정 또는 경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금은 두 가지 방식인 거예요. 네가 해, 안 하면 정부가 나설 거야. 또 하나는 하지 마, 처음부터 정부가 나설 테니까.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항상 잘 봐야 될 게 뭘 봐야 되느냐? 원칙이 뭐냐? 이걸 잘 봐야 돼요. 원칙적으로 신고하는 세금이 있고 원칙적으로 결정하는 세금이 있고 반대로 예외적으로 결정해주는 세금이 있고 그러니까 예외적으로 결정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원래는 신고하는 세금이었다 이야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취득세는 원칙은 신고로서 확정이 되되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예외적으로 결정으로서 확정된다 이렇게 가요. 확정. 누가 정해주느냐. 그래서 정자를 쓰는 거예요. 확정. 이해되셨어요? 누가 정하느냐가 문제가 되니까 정자를 쓰는 거예요. 확실하게 정해주는 사람이 누구냐.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정부가 정했으면은요. 납세자는 알아요, 몰라요? 얼마인지를? 모르죠. 납세자가 계산을 했으면 납세자가 알겠죠. 하지만은 정부가 정해줬으면 납세자는 모르잖아요. 모르니까 정부가요. 알려줘야죠. 그때 쓰는 방식이 고지서죠. 그래서 정부인, 채권자가 정하면 그때는 뭐가 오는 거예요? 고지서라고 오는 거죠. 이렇게 고지서 보내서 징수하는 것을 법률 용어로 뭐라고 하느냐면 보통징수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징수 방법 중에서 우리 고지서는 다른 말로 해서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청구서라고 그래요. 청구서. 아셨어요? 돈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이만큼 돈 나왔어. 그러니까 내놔. 이게 청구서거든요. 그게 법적으로 효력이 생기는 것은 고지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별의별 종이에다가 얼마를 적어서 달라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게 고지서가 아닌 이상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어요. 법적으로 청구서에 효력이 있는 것은 고지서밖에 없거든요. 그걸 징수라 그래요. 근데 이 고지서가 세금에서만 있습니까? 아니죠. 전기요금도 뭘로 가요? 고지서로 갑니다. 수도요금도 고지서입니다. 벌금도 고지서입니다. 다 청구서의 효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지서는 누가 보내는 거예요? 채권자가 보내는 거예요. 채권자가 돈 달라고 할 때 법적으로 청구할 때 쓰는 게 고지서라고 해요. 그래서 고지서를 받은 사람은 돈을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내야 돼요. 안 내면 제재가 들어가요. 근데 고지서가 아닌 나머지는 돈 안 내도 아무 제재가 없어요. 그래서 잘 생각해 보세요. 적십자협의 있죠? 내세요, 안 내세요? 왜 안 내요? 적십자협의 내세요, 안 내세요? 전기요금은 내세요, 안 내세요? 적십자협의는 내세요, 안 내세요? 낸 사람도 있고 안 낸 사람도 있죠. 안 내신 분들은 왜 안 내세요? 안 내도 되니까요. 안 내도 됩니다, 그거. 왜냐면 적십자협의 잘 봐보세요. 고지서라고 절대 안 적혀 있어요. 영수증이라고만 적혀 있지. 그러니까 그건 부탁 말씀인 거고 청구서가 아니에요. 아셨죠? 그래서 뭔가 돈 내라고 나왔을 때 잘 보세요.
고지서라고 적혀 있으면 무조건 내야 돼요.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청구할 때 쓰는 방식이다. 그래서 무슨 방식이라 그래요? 보통징수 방식이다. 그러면 앞으로 제가 보통징수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뭘 생각하셔야 돼요? 고지서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징수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취득세는 언제 납세무가 성립이 되고, 취득할 때 납세무가 성립되고, 원칙은 신고납부하되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예외적으로 보통징수에 의해서 징수한다. 이렇게 표현할 거예요. 원칙은 신고납부다. 단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예외적으로 보통징수다. 이렇게 표현할 거라고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아시겠어요? 네. 원래는 뭐 해야 되는데? 신고하고 납부해야 되는데 이걸 하지 않으면 고지서가 올 것이다. 이야기예요. 자, 재산세는요. 언제 납세무가 성립이 되고? 6월 1일 날 과세기준일 날 납세무가 성립이 되고 원칙이 보통징수입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처음부터 고지서 보내서 징수합니다. 이야기라고요. 그러니까 원칙이 보통징수입니다. 이 말은 처음부터 고지서 보낼 거예요. 예외적으로 보통징수입니다. 그 말은 신고를 하되 안 했을 때 고지서 보낼 거예요. 이야기예요.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고지서에는요. 날짜가 하나 나오죠? 고지서상 납부기간, 줄여서 납기라고 합니다. 납부기한을 줄여서 납기라 그래요. 납부기한. 그래서 납기. 이해되셨죠? 이게 적혀 있어요? 안 적혀 있어요? 적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외워야 될 게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법정기한을 외우셔야 돼요. 또 하나가 고지서상 납부기한을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원래 신고 납부하는 세금은 뭘 외우시는 거예요? 법정기한. 왜? 이게 원칙이니까 여기가. 하지만 처음부터 고지서 받아서 내는 사람은 이걸 외워야죠. 그래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소득세는 다 법정기한을 외우셔야 되고요.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는 뭘 외우셔야 되고, 고지서상 납부기간을 외우셔야 되고. 그래서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뭐 등록면허세는 등기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해야 됩니다. 소득세는 뭐 이때 다음 연도 5월까지 신고하고 납부해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할 것이고요. 재산세는 고지서상 납부기한입니다. 그게 언제냐? 7월 16일부터 7월 31일입니다. 9월 16일부터 9월 30일입니다. 이렇게 설명할 거라고요. 제가 설명드리는 부분이 이 흐름 중에서 어디를 설명하고 있는지를 알고 계시라고요. 아셨죠? 자, 그런데 이때까지 안 내요. 안 내면 세무서라든지 지자체서는 어떻게 할까요? 다시 고지서를 보내요. 달라고 해야죠. 그죠? 그래도 안 내면 또 보내요. 달라고 또 해야 되니까. 가만히 있으면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줘요. 그래도 안 내면 또 계속 합니다. 그래도 안 내면 마지막 최후 통첩장을 보내죠. 이게 독촉장이죠. 그래서 독촉장이나 최고장을 보내요. 자, 여기까지는 말로 한 거죠, 지금? 돈 내라고. 안 내면 죽여버릴 테니까 빨리 내. 이 구조죠? 그래도 안 내면 그 다음부터는 진짜 죽이러 가야 돼요. 그래서 압류가 들어가죠. 그래서 압류는 독촉장이 와야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압류를 해서 운반할 수 있는 것들은 운반을 하고요. 운반이 안 되는 것들은 다른 방법을 쓰죠. 그래서 보통 무슨 방법을 써요? 딱지 붙이죠? 이걸 봉인 방법이라고 해요. 딱지 붙이거나 아니면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번호판을 띄어가죠. 번호판 07라고 하잖아요. 그죠? 부동산은 어떻게 할까요? 압류를. 등기했다예요. 설마 부동산에다가 딱지를 붙여봤자 의미가 없잖아요. 그죠? 예, 부동산에다 딱지 붙이는 거 아니에요. TV나 냉장고나 이런 데다 딱지를 붙이는 거고, 자동차에는 딱지 붙이면 안 돼요. 그냥 번호판 띄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다 잘 타고 다닙니다. 걸리면 큰일 나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은 팔지 마라 그래서 압류 등기를 들어가요.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고가의 물건들 있죠? 고가의 골프 세트라든지 이런 것들은 가져가요. 그래서 창고를 빌려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안 내면 그거 싹 팔아버리죠. 이걸 공매라고 하죠. 공매.
국가가 파는 걸 공매라고 해요. 개인이 파는 걸 경매라고 하고요. 이걸 전담하는 곳이 어디예요?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그래서 캠코가 이거라는 거죠. 공매 전담팀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세무서마다 체납 전담팀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 체납 전담팀들이 있거든요. 지방세도 다 체납 전담팀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라마에서 봤던 것 중에서 옛날에 한번 나왔었는데 38 사기동대. 38 사기동대 혹시 드라마 보셨어요? 사기꾼 데려다가 다시 사기꾼 잡는 방법. 네, 그게 38 사기동대인데 원래 38 사기동대가 38 기동대를 응용한 거죠. 서울시청 체납팀, 서울시청 체납 전담팀이 38 기동대예요. 38 기동대라고 해서 쉽게 말하면 지방세 중에서 특공대 부대죠. 특공대예요. 우리나라 최우수 특공대라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서울시청이니까, 서울시청 소속이니까 서울시청 38 기동대인데 왜 38인지는 아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조세는 누구나 평등하다가 법률 제38조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지키겠다. 고위공직자든 돈 많은 사람이든 체납을 했으면 끝까지 쫓아가서 걷어내겠습니다. 그게 38조의 내용이에요. 누구나 다 평등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38조를 수행하는 팀, 그래서 38 기동대라고 합니다. 그런 팀들이 이거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각 지자체마다 매각팀이 따로 있어야 돼요. 또 각 세무서마다 매각팀이 따로 있어야 돼요. 법원 쫓아다니면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러지 말자. 일이 겹친다. 그래서 그것만 따로 빼내서 전담팀을 만든 게 자산관리공사예요. 너희들은 이거 줄 테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만, 원하는 가격만 받고 팔아. 그리고 그보다 더 비싸게 팔면 남은 돈은 니들이 가져가.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한국자산관리공사도 공사예요. 돈을 벌어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 부동산으로 말하면 인증작업이죠. 부동산 인증작업이라는 게 뭔지 아시죠? 모르세요? 매도자가 여러분들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나 이거 딱 20억만 받으면 돼. 네 알아서 해.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중개사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25억에 팔면 5억은 자기가 가져가는 거예요. 네. 뭐 22억에 팔아도 상관없고 네 마음대로 팔아봐. 그리고 네가 얼마에 팔든지 간에 나한테 딱 20억만 주면 돼. 그걸로 끝내게. 그렇게 가는 게 인증작업입니다. 그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도 당연히 돈을 벌어서 자기들 직원들 월급 주고 수당 주고 뭐 이런 것들 해야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실제 우리 세금 흐름이에요. 이걸 앞으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취득세부터 들어갈 때 취득세는 언제 납세무가 성립합니까? 그리고 취득세 신고 납부는 누가 합니까? 그리고 신고서 쓸 때 뭐뭇을 써야 됩니까? 그리고 신고 납부, 즉 다시 말해서 신고서 쓸 때 뭐뭇을 써야 되며 그리고 그걸 안 했을 때 어떤 문제점이 생깁니까? 이걸 배우는 거라고요. 이 흐름을. 그러니까 이 흐름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좀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하나 더 봐야 될 게 뭐냐? 그러면 신고 납부는 누가 하는 거다? 납세무자가 합니다. 본인 스스로 하는 거예요. 본인 스스로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면 의무라 그래요. 의무. 근데 의무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사회적 의무가 있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 이건 법률상 의무죠. 사회적 의무는 안 해도 욕만 얻어먹어요. 쉽게 말하면 어른을 보면은 인사를 해라. 이건 그냥 사회적인 합의잖아요. 법적으로 제재가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어른을 보면은 공경을 하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라 이런 이야기들 보통 예의 범죄를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 사회적 의무라면 법률상 의무는 그냥 법이에요. 법은 누가 만든 겁니까? 법은 국민이 만든 거예요. 법을 제정하는 기관이 국회죠? 네. 국회의원은 국민이 뽑아줬잖아요. 결국 법이라는 것은 본인 스스로에 대한 약속인 거예요. 그걸 대표를 한 사람 뽑아서 네가 나를 대신해서 해.
대신 그건 내가 너한테 위임을 해줬기 때문에, 국회의원 너한테 위임을 해줬기 때문에 그건 나도 따라할게 이야기예요. 이미 그게 사회적으로 합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법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은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자신에 대한 스스로의 약속이고요. 그걸 깰 수 있잖아요. 본인에 대한 스스로의 약속은 깰 수 있죠. 그럴까 봐서 스스로 제약을 둔 거예요. 그래서 법률상 의무를 위반하면 제재가 들어가죠. 아시겠죠? 그때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아요. 그때 받는 제재가 뭔지 아시죠? 그게 벌금이나 과태료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 도로교통법상 시속 100km 구간에서 제한 속도를 초과하지 말아라. 만약에 초과했다면 과태료 나온다. 이런 것들. 자, 장애인 주차구역에 일반인이 주차를 하지 말아라. 이런 것도 도로교통법하고 장애인법에 나와 있잖아요. 이런 말들. 근데 이건 우리 스스로의 약속인 거죠. 법률로 만들어놨다는 이야기는. 근데 그걸 지키지 않으면요, 과태료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는 거예요. 왜? 제재가 없으면 안 지키거든요. 그래서 다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모든 법률에는 과태료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벌금이나 과태료 규정이 다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배우시면 아시겠지만 민법이든 공법이든 중개업법이든 다 과태료 규정이 나옵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세법도 법률이니까 과태료 규정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데 세금은 좀 문제가 생겨요. 자, 과태료는 뭘로 내요? 돈으로 내죠. 세금은 뭘로 내요? 돈으로 내요. 그러니까 세법의 입장에서 바라볼 때는 분명히 잘못은 했으니까 제재는 취하는데 굳이 남들처럼 다른 법률처럼 굳이 과태료로 거둘 필요가 있을까라는 문제가 생겼어요. 명색이 세금인데. 그래서 그러지 말자. 그래도 우리는 명색이 세금인데 굳이 과태료로 걷지 말고 세금으로 걷자. 그래서 만들어 놓은 게 가산세예요. 아시겠어요? 자, 어차피 내는 사람은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 여러분들 10만 원 내세요. 잘못했으니까 10만 원 내십시오 라고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10만 원만 내면 돼요. 그게 과태료로 걷든 세금으로 걷든 여러분들은 상관없잖아요. 문제는 받은 사람이 이걸 뭘로 쓰느냐의 문제예요. 과태료로 걷게 되면 계도 목적으로밖에 못 쓰여요. 근데 세금으로 걷으면 경비 목적으로 쓸 수 있어요. 좀 더 범위가 확대돼요. 그래서 차라리 세금으로 걷자 이렇게 간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무슨 글자를 써요? 세자를 써요. 그래서 가산세란 무엇을 말하느냐? 벌금이나 과태료 대신 걷어들이는 세금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벌과금 성격의 조세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렇다고 해서 벌금이나 과태료는 아니에요. 벌금이나 과태료 대신 뭘 걷는다고요? 세금을 걷는 거예요. 세금을. 아셨죠? 저도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모든 과태료나 벌금은 그냥 세금으로 걷었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내가 예를 들어서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워가지고 걸렸어요. 그러면 10만 원 내야 돼요. 차라리 내가 낼 돈 세금으로 가져가라고요. 내야 된다면. 그래서 내가 세금을 냈으면 그 돈을 가지고 뭐 하면 되느냐?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의 세금을 깎아주라고요. 그게 실제 시행하는 나라가 있어요. 실제 시행하는 나라가 있는데 어느 나라의 어느 도시에 가보게 되면 그 제한속도 같은 경우를 위반하잖아요. 그러면 벌금이나 과태료로 부과하는 게 아니라 세금으로 걷어요. 그걸. 그리고 가지고 세금으로 걷어서 뭐 하느냐? 딱 가지고 있다가 법규를 한 번도 위반하지 않냐고 잘 지켜준 사람 있죠? 그 사람의 세금을 깎아줘 버려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그걸 아깝다고 생각 안 해요. 내가 잘못한 거니까. 문제는 내가 잘못해서 냈죠. 근데 내 가족 중에 일부는 그걸 돌려받는 거예요. 이게 당장 내 눈에 보이니까 기분이 좋은 거예요. 내가 내더라도 내 가족 중에 누군가는 받으니까. 물론 다 위반하면 다 내고 앉아 있어요. 근데 사람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위반율이요, 어마어마하게 줄어들었어요. 왜? 잘하면 돈으로 받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사회적으로 변화가 생기게 되면은 좋을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지금 현재 주어진, 만들어진 세금으로 국가 운영 경비는 충분하거든요. 그러면 굳이 벌금이나 과태료를 모아가지고 계속 걷기만 하지 말고 반대로요, 잘 지키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주는 게 맞죠.
그래야 사람들이 잘 지키면 뭔가가 주어진다라고 하면 좀 더 지킬 확률이 높아지죠. 물론 대가를 바라고 해서는 안 되겠지만. 자, 어찌됐든지 간에 가산세라는 것은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면 가산세는 모든 법률에가 있어요? 세법에만 있어요? 세법에만 있죠. 그리고 그것도 뭐가 있는 세법에만? 의무가 있는 세법에만. 자, 재산세나 종부세처럼요. 애초부터 의무가 없는 세금은 가산세가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신고하고 납부할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요. 내가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가만히 있다가 뭐가 오면, 고지서가 오면 그냥 은행 가서 내면 돼요. 이해되셨어요? 근데 이건 내가 알아서 해야 되잖아요. 내가 알아서 해야 되니까 의무인 거예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재산세는 가산세 규정이 있다 그러면 맞다 틀리다? 틀려요. 재산세는 가산세 규정이 없습니다. 취득세는 가산세 규정이 있다 없다? 있어요.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고지서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고지서를 받는 경우는 두 가지죠. 요 하얀 선으로 고지서를 받으면 처음부터 고지서 받았으니까 이 안에는 가산세가 없고, 요 파란 선으로 고지서가 왔으면 가산세 포함해서 왔겠죠. 자, 이때 고지서 받는 순간 나는 뭐가 되느냐? 의무자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때부터 나는 채무자예요. 자, 여기까지는 누가 달라고 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스스로 내는 거고, 여기는 달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이때부터 나는 채무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채무자가 되고 이걸 안 갚아요.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요. 그러면 채권자는 채무자한테 뭘 받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은행에 돈을 안 갚으면 뭘 내야 되냐고요? 그래요. 이자 내야 돼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벌금이 붙는 게 아니라 이자가 붙는 거죠. 그걸 가산금이라 그래요. 연체이자 성격으로 붙는 거. 그러니까 가산금 규정은요, 세법에만 있을까요? 아니에요. 고지서라고 생긴 거에는 다 있어요. 고지서라고 생긴 거에는. 아셨어요? 그래서 전기요금에도 있고요, 수도요금에도 있고요, 다 있어요. 여러분들 고지서 보게 되면 날짜 딱 두 개 나옵니다. 뭐 나옵니까? 납기 내, 납기 후. 그 납기 후 금액이 가산금 포함해서 나온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납기 내 금액보다 항상 높게 나오죠.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이건 모든 고지서에는 다 붙어요. 세금에만 붙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가산세하고 가산금하고 차이점 아시겠어요? 가산세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벌금 대신 내는 것을 가산세라고 하고, 가산금은 고지서 받은 상태에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 이자 성격으로 붙이는 게 뭐고요? 가산금이고요.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무단횡단하다가 걸렸어요. 무단횡단하다가 경찰한테 걸렸습니다. 그러면 경찰이 불러서 뭐 끊어줘요? 딱지 끊어주죠? 그게 이거예요. 받았죠? 그러면은 받았으니까 거기에 뭐가 적혀 있어요? 거기에 적힌 금액의 예고, 얘는 고지서에 적혀서 오죠? 그죠? 그러면 고지서에 뭐 기한 적혀 있죠? 그때까지 안 내면 요게 붙는 거예요. 궁금하면 해보세요. 경찰이 있는 데서 하셔야 돼요. 눈 빤히 쳐다보면서 가셔야 돼요. 미안한 듯 하면서 건너면 경찰도 그냥 대충 눈 감아줄 때가 있거든요. 눈 빤히 쳐다보면서 가야 100% 걸려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당연히 이자는 붙여야 돼요, 안 붙여야 돼요? 이자는 당연히 붙여야 돼요. 그래도 안 내요. 안 내면 이제 쫓아갑니다. 쫓아가야 되죠? 요때부터 뭐가 발생하느냐? 출장비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때 발생하는 비용을 뭐라고 하느냐? 자, 이미 이 시점까지 왔다는 이야기는 세금을 안 내고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가 되느냐면 체납자가 돼요. 그래서 체납자의 재산을 처분하기 위해서 발생하는 비용이다. 그래서 체납처분비라 그래요. 이 용어들이 앞으로 우리가 계속 쓸 용어들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셨나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앞으로 우리가 배울 용어들입니다. 잘 판단을 좀 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여러분들 뭐 교재에는 나와 있는데,
그냥 뭐 교재는 굳이 안 보셔도 돼요. 교재는 굳이 안 보셔도 되고 그냥 이런 말들이 있다라고만 알고 계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하셔야 될 내용들이 여러분들이 이러한 내용들이에요. 이 흐름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쫓아올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이제 1월 달에는 이 그림을 그릴 거예요. 이 그림을 그리면서 여기서 좀 더 나갈 거예요. 그러면 가산세에는 뭐가 있습니까? 가산금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런 말들을 제가 계속 쓸 것이고, 결정은 언제까지 해야 됩니까? 징수를 안 하면 무슨 현상이 발생합니까? 그래서 마지막 6월까지 수업을 하게 되면은 이 칠판이 꽉 채워져요. 요게 뼈대에서. 여기서 이제 1월 달에 하나 추가하고 또 3월 달에 하나 더 추가하고 5월 달에 마지막 추가하면은 그림이 완성이 돼요. 아셨죠? 지금 다 채워봤자 안 할 거니까. 안 할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이 하셨고, 여러분들. 다음 시간에는 취득세부터 들어갈 거예요. 아시겠어요? 네, 취득세부터 들어갈 거니까 다음 시간에 오셨을 때 이 그림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오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